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뭐 일이 많아가지고요. 광고부터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빠르게 저희가 6분이라서.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시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 있으니까요.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소개할 광고는 조정치 고구마. 들어보셨습니까? 조정치 고구마. 사람 이름인가요? 고구마에도 정치가 들어가네. 정치 전문 채널 어리어리합니다. 자,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서 친환경 고구마를 재배하는 더 착한 농장이 2025년 햇 호박 고구마 판매를 시작합니다. 8년째 친환경 재배로 강원도 자연을 담아서 무농약 호박 고구마를 키웠습니다. 강원도의 큰 일교차가 고구마의 풍미를 더 깊게 해주고요. 육질이 단단해서 저장성이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증받은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해서요. 식물체 유래 산물의 사포닌 생성 증진을 통해서 고구마에서 사포닌이 검출되는 것을 2024년 실험 재배 확인 후 올해 실재배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포닌은 인삼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구마에 사포닌이 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건강에 건강을 더한 햇 호박 고구마 조정치 고구마입니다. 정치가 들어갔어요. 조정치. 예. 자, 입안 가득 퍼지는 호박의 달콤함과 건강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조정치 고구마를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셔야 할인된 가격에 고구마를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조정치 고구마 스마트 스토어를 이웃 추가해 주시면요. 1,000원 할인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시로 진행되는 10%에서 20% 할인 행사 소식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떠세요? 드셔보시니까? 열심히 드시고 계시네 지금. 아침을 안 먹구나.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예. 물하고 같이 드세요. 네, 옛날에 그 드럼통에 구워 팔던 뭐 생각나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김 변호사님 그 드럼통 고구마 기억하는 세대예요? 아주 어렸을 때 김용남 의원님 생각나요. 네, 고3 수험생들 왜 비슷한 20대 동네 겨울 되면 드럼통에서 이렇게 고구마 파는 거 맞아요. 그런 신문지로 만든 그 봉지에 담아줬잖아요. 예. 이게 호박 고구마네요, 그러니까. 호박 고구마. 예. 맛있네. 달아요. 예, 달아요? 그렇구나. 혹시 또 저희가 목 막히실까봐 이제 차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치 고구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뭔 얘기예요? 그냥 고구마나 먹을까요? 고구마나 먹지. 머리 아프게.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진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머리 아파 죽겠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고구마 광고가 매우 적절함. 왜 광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답답하거든요, 지금. 고구마 광고가. 밤 고구마가
아니고 호박고구마라 네.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호박고구마라 안 답답한데 꽃이 핀다님께서 오늘 딱 고구마 100만 개 먹은 느낌입니다. 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입법 왜 안 하냐. 예, 여론주 눈치 보고 일처리 미적거리는 거 신물난다. 내란 재판부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제 이런 의견들을 댓글창에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일단 두 분 다 검사 출신이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 정치하는 검사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검찰 안에. 그게 그걸 뭐 숫자로 좀 얘기해 주세요. 숫자로. 어떻게 그걸 숫자로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뭐 제 생각에 한 100명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전체 2,300명 중에 100명.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요 보직이나 요직을 독차지하고 네. 예, 목소리가 크니까. 예. 네, 과잉 대표되고. 예, 그 사람들이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면은 거기에 또 이제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어차피 거기도 이제 그 일반 집단이니까 대한민국이랑 뭐 정치 지형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이제 보수가 좀 더 많다고 보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 치는 사람들이 한 100명,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한 절반. 예. 거기 또 그 패밀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승진이나 뭐 이후 자기의 어떤 그렇게 좀 들어가고 네. 희망하는 갈구하는 내심 다 들어가고 싶어하죠. 예, 다 끼고 싶어한다. 그 100명 안에. 대부분 아니 뭐 시켜주면은 그걸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의원님 보시기엔 몇 명 정도 돼요? 글쎄요, 한 10% 내외쯤 되지 않을까요? 아니 보면 항상 동작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동작 빠른 사람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정권과 상관없이 항상 그때 집권 세력 쪽에 잽싸게 이렇게 갈아타는 사람들이 잽싸게? 예. 있고 예. 아니면 뭐 그냥 한쪽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보다 많은 수는 사실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숫자가 더 많죠, 사실은.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뭐 검난이라고 불리우기는 합니다만 검난보다는 준동, 반란 뭐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근데 과거랑은 조금 양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막 자기들끼리 청마다 회의하고만 네. 난리치면서 계속 이걸 이어갔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게는 좀 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조만간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로 알려진 박상수 전 위원장이랑 한판 승부에서 한판 네. 하신다고 소문이 일파만파 커졌어요. 어떻게 붙을 계획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다가 한동훈 대표랑 토론하자 그랬는데 네. 그분하고 붙게 됐어요. 예. 또 한동훈 대표는 뭐 여기저기 조국 예. 정성호 장관은 다 토론하자 그랬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쪼랩들끼리 붙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슈가 다음 주까지 이게 갈까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뭐 어쨌거나 이거는 그분도 변호사시잖아요. 네. 저도 변호사고. 네. 그럼 이제 법률가들끼리 이제 법리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리적으로는 예. 명확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예. 정치를 제외하고 차분하게 법률가들끼리 얘기하면은 예. 예, 이 항소 포기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냥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의원님 이제 그만 잡수시고 말씀 좀. 일단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아 진짜 답답하다 싶은데 의원님 어떻게 이게 보세요. 오늘 보니까 노만석 대행 막 중앙일보랑 한바닥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노만석 대행은 참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노만석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그 자질이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분명한 선택지는 두 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저런 막 얘기를 쏟아내면서 이진수 차관이 뭐 선택지를 몇 개를 얘기했는데 뭐 다 항소 포기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선택지는 네. 분명해요. 네. 본인의 생각이 원래 뭐였느냐. 그렇죠. 항소였느냐 항소 포기였느냐. 근데 만약에 정말 지금 막 얘기하는 투로 보면 항소 쪽이 본인의
의지였던 것 같은데 네. 뭐 본인의 의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밑에서 중앙지검에서 올라온 거대로 하는 거는 항소였으니까 예. 그러면 검찰총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의 선택지는 딱 두 개예요. 네. 항소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항소 포기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정성호 장관은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어. 네. 그러면 수사 지휘가 없었던 거지. 그러네요. 그러면 수사 지휘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견이 항소였으면 항소를 제기했으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네. 차관이 뭐라고 얘기한다. 장관의 예. 뜻이라고 뭐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못 드렸는데요. 10시 15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연단에 올라와 있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포함해서 오늘 뭐 동아일보에서 일부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팩트시트에 담을 내용들 아마 지금 카메라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주변을 살피고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띄워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의 기초에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 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제 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은 공동 설명 자료 팩트 시트에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세말적 내용들은 이후에 안보실장과 그리고 정세실장이 해주실 겁니다. 대통령께는 좀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간단하게 좀 받겠습니다. 손들어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들어 주신 앞에 네, 송수석 기자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송수석 기자한테.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먼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발표가 됐으니 이 팩트시트 조율 과정에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대체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성승훈 기자님. 예, 대통령님, 매일경제의 성승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그 팩트시트 발표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게 됐는데요.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뭐 정책실장께서 하실 수 있었는데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게 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이제 이런 회의랑 뭐 협상을 하시고 나면은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관세 안보 팩트시트 하면서 소회 같은 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외교 사안에 대해서 아주 내밀한 또는 이면에 있었던 과정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마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게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또 합리적, 이성적으로 관철되기보다는 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관계에 밀려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저로서도 이게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뭐 개인적 이해관계나 또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뭐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뭐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 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나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좀 할까요? 네, 여기까지 대통령님의 직접 질의응답은 마치고 먼저 자리를 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드리면 하여튼 이번 협상은 정말로 중요한 협상이었고 또 정말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 난관이 많은 협상이었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정말 협조적으로 함께해 주신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도 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 규범이 사실상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우방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이런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대한민국의 힘을 최대한 신속하게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 실장님들께 맡기고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그 김영남 의원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 기자회견 가운데 좀 많이 웃으시던데. 아니 사실은 이제 표현은 지극히 자제했지만 본심이 묻어나는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는 상황이라 좀 웃음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질의응답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이 솔직히 이 협상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우리가 하자고 해서 이루어지는 협상이 아니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자발적 협상을 네. 그러니까 강까지 나왔는데 끊었어요. 강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생각해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세. 강. 표현이 너무 세.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자발적 협상을 강요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순간에 이게 약간 외교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있으니까 강에서 걷어 들이셨는데 그래서 이 상황이 정말 뭐랄까요? 세계 초강대국을 상대로 외교를 펼치는 우리나라의 처지가 네. 그냥 완전히 고스란히. 묻어나는 상황이라 제가 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 사실은 이게 이제 더 구체적인 질의응답 내지는 이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깜짝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상당히 있었어요. 총론에도 꽤 있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이거 하기로 한 거고 핵 처리 우라늄 농축과 그렇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관련돼서 미국의 기술을 우리가 확보했다. 그러니까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그렇습니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것은 미 해군의 군함을 우리나라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됐다. 건조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 미국 법상 사실 지금 금지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뭐지? 제가 그러니까 한국 원자력 협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일이에요.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한국 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발판을 구축했다. 이렇게 워딩이 나왔어요. 아니 이거는 미국 법에 미국 그러니까 이제 군함은 그야말로 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군함은 미국 내에서만 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러면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서 미국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한 건가? 미국 법을 개정하기로 그걸 이제 그건 미국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합의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만약에 그런 합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완전히 특필되겠는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좀 더 다른 실장들 발표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 게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미국 함정을 우리가 지어줄게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굉장히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데 그간에 어떠한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이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짓는다는 거는 정말 이제 충격적인 엄청난 세계적으로 보면 빅뉴스입니다. 사실 미국 해군 함정들이 미국에서 건조를 하긴 합니다만 되게 비싸고 느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지으면은 굉장히 빠르고 비용도 거의 혹자는 절반 이하에도 지을 수 있다. 건조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반값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싸네? 굉장히 혹하죠. 가성비가 좋구나. 그럴 수 있는 거면 그러면 법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한 가지 파장을 몰고 올 거는 미 해군 함정이 대한민국에서 건조돼 갖고 나간다. 근데 대한민국 바로 중국이랑 붙어 있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한미 팩트시트 발표인데 시진핑 중국 얘기를 왜 하지? 라는 게 의문이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중국을 달래는 이런 효과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함 건조와 관련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법상 금지되어 있는데 미국 법에 의해서 거기도 예외 조항이 있긴 해요.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그렇죠. 국가상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의회에 통보하고 허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의 감사와 등경을 그러니까 이게 그 군함을 건조할 때마다 네. 미국 대통령의 특별 허가를 받기로 한 건지 아니면 아예 미국 법을 개정해서 네. 미국 영토 외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저희 방송하느라고 저희가 못 가서 참 아쉬운데 사실 이 함정 건조라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세계 탑급 기술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랑 우라늄 농축 이런 기술까지 우리가 만약에 확보한다고 치고 예. 미국 해군 함정까지도 한국에서 건조를 하게 된다라고 예. 하면은 그 미국 해군 함정에는 미국의 핵 잠수함까지도. 제가 보기에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장사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빠르게 좋은 배를 자기 임기 안에 어떻게 확보하느냐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필리조선소를 강조를 했어요. 트럼프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올렸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필리조선소에서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도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길 깔고 SOC 하는데 한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임기 내에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거를 건조를 하게 되면 얼마 안 걸려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선택해 볼 때 가만히 있어봐. 내 임기 안에 이거 성과를 내서 자랑도 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지켜서 자기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훨씬 더 가성비가 높겠다. 한국에서 하는 게 비용도 절반 가격이고 그러면 여기서 해서 내가 빠르게 사인을 해가지고 결정을 할 터이니 당신들이 그거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이런 합리적 판단은 드는데 물론 팩트시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백악관에서 나온 건가요? 우리 입장을 받아서요? 그건 아니군요.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백악관에서 나온 입장들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하고 의약품도 최대 15%까지 관세를 낮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한국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연료 조달, 건조 협력, 그리고 백악관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의 평화적 민수 우라늄 핵 연료 재처리 절차 지지 이렇게 나왔고요. 미국이 한국의 민간 해군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1,500억 불 조선 투자 포함해서 전략 무역 투자 협정 체결한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발표를 한 거고 이 내용은 양자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대통령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문서화된 거고요. 팩트시트니까요.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대통령의 그 전망에 따르면 지금 A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 국가로 힘차게 나아갈 그런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은 우리하고 미국은 그동안 FTA가 체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관세였는데 관세가 생기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미국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아니면 품목 관세를 막 높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특히 원자력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합의 수준이 우리가 바라던 쪽으로 엄청 많이 왔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 원자력 재처리 기술을 포함해서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게 됐고
추가적으로 뭐 계속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그러니까. 처리 시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는 너무 꽉 차가지고 어딘가 처리를 하긴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저준위까지만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고준위는 아예 없어요. 처리 시설이. 네, 네. 근데 이번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제 원자력 기술을 우리가 훨씬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허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건 뭐 이제 우리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예. 가장 중요한 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앞부분에 강조했던 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투자하기로 했다. 맞아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른바 우려처럼 공여성 우리가 미국에 거의 그냥 거저두다시피 하는 그런 거는 안 하기로 했다는 그렇습니다. 걸 명백히 했어요. 그래서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외환시장의 그 환율을 보면서 이게 환율이 심해도 너무 심한 변동폭이 너무 크다. 오늘 달러 20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늘 예, 그 지금 그러니까 원달러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아까 거의 1,475원까지 갔거든. 1,474.9원까지 갔으니까. 네. 야, 이거 환율이 그냥 미쳤구나. 큰일이다 이거. 예, 그랬는데 대통령의 그 긴급 발표가 알려지면서 환율이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네요. 대통령 발표 나면서 지금 13.70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래프가 정말 환상적이네요. 이거 한번 보여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애청자분들께서 이 그래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환율이 하루에 그냥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고가하고 저가를 따지면 20원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한 시간 안에 한 시간 만에 20원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저렇게 지금 보시면 고점 찍었다가 완전히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불안정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일단 시장의 반응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친절하게 한미 팩트시트 관련해서 백악관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기자들한테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해라. 우리 얘기 못 믿겠으면 백악관 봐. 그런데 최근에 기자들이요, 외신 기자들이 백악관보다 코리아 대통령실을 훨씬 신뢰해요. 왜냐하면 레빗이 너무 틀렸어. 다른 거 다 떠나서 영상 기자들이 장소를 자꾸 레빗이 틀리게 얘기를 하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경주에서 한다 그랬다가 부산에서 한다 그랬다가 김해에서 한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야 한국 거 한국 거 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가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큰 걱정을 했었는데 늦어지면서 근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늦어졌다고 거의 이거는 야당을 상대로 한 얘기예요. 김경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원래 이제 초강대국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차게 그냥 FTA로 다시 돌아가 이런 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원래 약자의 무기는 지연 전술인 거거든요. 답을 안 주고. 네. 그것은 확립된 어떤 학계나 이런 데서 확립된 전술인 건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야당이나 보수 쪽에서 하도 물어뜯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심경을 좀 토해낸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참 한편으로는 짠하고 안쓰러운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 총 3,500억 불 가운데 1,500달러는 1,500억 불은 조선에 그다음에 2,000억 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1년에 200억 달러 내외로 해서 하는데 그건 실링이죠. 실링.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합리적 상업적 프로젝트에 한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것을 양국 정부가 공히 확인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원금 회수 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공여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확실히 불식되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선 원전 같은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뜻을 모았고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된 기술도 미국으로부터 확보하기로 했다.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 건조 얘기를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해서도 거듭적으로 확인했다라는 것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질 방송에서도 상세히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향후 10년간의 국제 질서는 이전 100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거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바탕으로 동맹국이나 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앞으로 외교 관계를 넓혀 나가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로지 국익만이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경제력 10위, 5위 국방력 5위 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나아갈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입장들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검찰 얘기하려고 근데 검찰 얘기하려고 원고를 막 엄청 썼는데 이제 검찰 얘기가 이런 거는 너무 힘들어. 하찮아 보여요. 고구마 같아요.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검찰 더덥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백악관에서 속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함 수도 가능한 한 빨리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한국에서 미국 선박 건조한다. 백악관에서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엄청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대통령의 특별 허가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미국 국내법을 아예 개정하는 형태로 할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네오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네오콘.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지만 좌절됐던 것은 미국의 네오콘,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늘 좌초됐었고,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러트닉뿐만 아니라 루비오도 상당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다 제압을 한 모양입니다. 이 진짜 미국 군함을 외국에서, 한국에서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건조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쇼킹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협상팀이 고생을 하셨을지. 그렇습니다. 우리 협상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제 살짝 웃음을 섞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묻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정말 힘센 강자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협상하는데 그거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자꾸 뒤에서 발목 잡고 왜 빨리 요거 안 들어 진짜 견디기 힘들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거였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비자발적 강. 협상해야 하는. 이걸 보면서 요거 짤 돕니다. 요거 짤 해외로 퍼집니다. 이런 것까지 하면 국민의힘 진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평소에 무슨 맨날 핵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정작 핵 추진. 아니 자기들이 핵무장 얘기해가지고 우리 민간 국가로 찍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근데 원래 핵 추진 잠수함 누가 해왔습니까? 세상에. 민주당에서 해왔죠. 그리고 심지어 미국 군함을 또 한국에서 건조하겠다고 이런 것까지 받아왔습니다. 자, 누가 보수인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없어요. 진보 보수도 없고요. 지금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아시아의 AI 수도가 되고 세계 그 AI 3대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 아이들이 뭘로 먹고 살 거냐. 세상에 대한민국에 뭐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뭐 기름이 나오기를 합니까? 천연 가스가 있기를 합니까? 사우디처럼 애들 그냥 죽을 때까지 없잖아요. 우리 가진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달러빚 내서 공부시키고 미국에 유학 보내고 엄마들 맥도날드 1,000원짜리 커피 먹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 말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열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가진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향후 100년간 진짜 변방에 진짜 힘없고 가난하고 예, 그냥 전쟁, 분열 그리고 군사 독재, 심지어 검찰 독재에 이르기까지 지긋지긋한데 그거 끝내고 향후 100년을 향해서 달려가자. 저는 오늘 이 얘기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가슴이 지금 웅장해집니다. 웅장해져. 예. 뭐 약간 격가지 얘기입니다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원유 팔아서 먹고 살잖아요. 그 아람코의 원유 생산 단가가 배럴당 3불쯤 된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국제 유가가 요새 뭐 많이 떨어져서 배럴당 60불 정도잖아요. 세상에. 그 20배 장사하는 거야. 부럽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뭐 부럽다. 뭐 하겠다 그러면 다 공짜지. 그러니까. 어디 외국 유학을 가겠다 그래도 뭐 잘 다녀오라고 돈 듬뿍 주는데 우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돈을 줘도 유학을 안 간대요. 그렇지 안 가죠. 그러니까. 네. 우리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주말 다가오죠. 애들 대치동에 미어 터집니다. 어제 수능이었잖아요. 이 경쟁에서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히면서 키울 거냐. 우리도 좀 담대하게 애들을 좀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자고 하는데 그냥 뒷다리 잡고 전쟁 선포하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지금 대치동 그 사교육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과거에도 우리가 교육열이 대단히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공부해서 사실 우리나라 말이 영어하고는 안 맞잖아요. 어순이고 뭐고 이게 완전히 너무 다른 언어라 대단히 힘든데 그렇게 죽어라고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수학 공부도 하고 한 사람들이 요번에 대미 협상장 가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뭐 해갖고 결국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다 교육의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버오피스에서 트럼프가 너 누구야? 그러니까 아리랑 TV야. 너 누구야? 한국의 기독교 방송이야. 뭐 이제 이렇게 한국 기자들이 영어 막 하니까 질문하니까 대통령 표정이 아빠 미소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었지만 참. 뭐 조선도 있고 우리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는데 최고의 대한민국의 수출품은 역시 사람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좀 현명하게 좀 아이들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다종다기한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교육열이 이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어야 이렇게 잘 되겠다. 분출될 수 있도록. 오늘 원고들이 왜 이렇게 김건희의 불륜 뭐 이런 거 아예 격떨어져요. 샤넬백 뭐 이런 거 엄청 써주셨는데 한마디도 하고 싶지가 않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진짜 격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고 뭐 이랬다가 김건희 얘기하고 이런 거 짜친다 짜쳐. 너무 격떨어져서 입길에 올리기조차 싫다. 노만서. 90분 인터뷰. 아유 집에 가라.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앞으로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외환시장 시작하자마자 1,475원까지 오르길래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랬는데 대통령 발표 이후에 지금 많이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추세로 좀 환율도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환율도 조금 내려갈 것 같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관세 협상이 15%로 타결됐잖아요. 근데 예전에 15%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각거렸다는 거예요. 1,300원일 때는. 근데 환율이 일정 정도 높아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손해나면 난리치는 거거든요. 기업들도. 근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입증됐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어느 선에서 적정선을 유지할지 저는 정부가 해법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대차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협상을 왜 이렇게 매달려가면서 했냐. 사실은 수출 기업
수입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관세 협상 결국엔 뭐 수출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건 수출 기업한테는 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 일단 원유부터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통은 사실은 5,200만 명이 다 분담하는 거예요. 예. 대신 관세 협상으로 인한 이득 내지는 고환율의 이득은 수출 기업이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좀 나라나 사회에 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진짜. 좀 많이 냅시다 좀. 네, 국가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좀 많이 냅시다. 번 만큼 좀 냅시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슴이 웅장한 그 발표였고요. 다들 좀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미국에서 또 땡깡 부리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파토나는 거 아니야? 폼페이오 같이 또 저 루비오가 또 뭐 이마에 십자가 긋고 나와가지고 또 깽판 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정말 너무 잘했다 생각하고요. 댓글창에도 아이고 예. 쑥쑥 올라갑니다. 지지율도 쑥쑥 올라가고요. 네, 대단한 젠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네, 코리아의 국민으로서 사는 게 상당한 자부심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마포 서장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11시가 됐습니다. 마포 서장 얘기. 잡범 얘기를. 좀스럽고 잡스러운 얘기는 예, 오늘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